문장부터 People hate losses. 사람들은요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상실을 싫어합니다. 뒤에 losing something makes you 동사입니다. twice as miserable as gaining the same thing makes you happy.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가 두 개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좀 되죠. 어떤 고민이 되냐면 접속사를 못 찾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몇 번 이야기했었잖아. 동등 비교. 동등 비교를 할 때 뒤에 나오는 as가 접속사예요. 뒤쪽에 나오는 as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as는 얘는 부사예요. 이건 이 동등 비교에 관련된 이야기는 요 지문 끝나고 나서 조금 자세하게 다룰게요. 지금 딱 여기까지만, 오케이? 여기까지만 다루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얘가 부사라고요. 앞에 나오는 as가 부사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사는 형용사 또는 부사랑 결합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어떤 문제를 물어보냐면 야, 그럼 너 여기다가 miser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거니 miserably라고 하는 부사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as 동등 비교에서 이 사이에 형용사를 쓸 것인지 아니면 부사를 쓸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다고요. 문제 푸는 방법, 문제 어떻게 풀어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앞에 나오는 as를 지우세요. 앞에 나오는 as를 지워버리시면 돼요. 왜? 어차피 부사니까. 어차피 부사니까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나면 이 문제가 어떤 꼴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명사, 동사, 명사. 그런 다음에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의 형태로 바뀌어요. 이 문제 못 풀지 않잖아요. 어떻게 풀어라? 형용사를 쓸 것인지 부사를 쓸 것인지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풀이법 뭐였어요? 너 누구 수식하니? 네가 누구 수식하니? 명사 수식하니? 형용사. 동사 수식하니? 부사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봐. losing something.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만듭니다. 그 만드는 과정이 miserable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miserable한 거예요? 네가 miserable한 거예요. 뭔가 잃어버리니까 젠장 이거라고요. 내가 miserable해지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뭐에 대한 설명이야? 명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형용사를 쓰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as 사이에는 그 as를 지우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요건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문법적인 부분에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 앞에 보니까 losing something. 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losing something. 이게 뭐가 돼요? 결국 얘가 동명사가 되는 거죠.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을 해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twice에 밑줄 치시고요. twice 밑에다가 곱하기 2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2배만큼 miserable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비교를 할 때는요. 비교라는 것을 할 때는 나의 몸무게와 수혁이의 성격을 비교하면 물론 둘 다 그지 같죠. 근데 이렇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죠. 내 키, 수혁이의 키, 수혁이의 성격, 나의 성격. 다 별로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고요.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losing something 이라는 부분과 뒤에 나오는 gaining the same thing 이 부분이 되는 거라고요. 똑같이 맞춰주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해석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기 왜 해피가 나온지 아시겠죠? 이제. 오케이? 당신을 만드는 과정이 해피예요? 하나님이시니? 말도 안 되게. 그죠? 네가 해피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수식하는 거니까 여기 happy라는 형용사가 나오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가볼게요. Losing something makes you twice as miserable as gaining the same thing makes you happy.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똑같은 것을 얻었을 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보다 한 2배만큼 더 당신을 miserable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선물 받아서 기쁘잖아. 그죠? 잃어버렸어요. 겁나 짜증나죠. 이런 거라고요. 오케이? 굉장히 짜증나죠. 2배만큼 더 miserable하다고요. 됐죠? 다음 갈게요. Such a tendency. Such a tendency. Such a tendency. 일단 미줄 쳐놓고 갈게요. Such a tendency. 쳐놓고 to avoid losses
helps, 제가 동사입니다. helps produce a strong desire to stick with your current holding. 됐죠? 여기가 빈칸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동사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such a 그러한 경향성, 어떤 경향성이니? to avoid losses.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의 흐름을 보니까 여기서 뭘 비교하고 있어? 잃어버리는 것과 얻는 것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훨씬 아프다고요. 아프고 싶어요? 아프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오케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잃어버리지만 말자예요. 잃어버리지만 말자. 그 잃어버리지 말자가 뭐가 되는 거야? Stick with your current holding이 되는 거예요. stick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막대기란 뜻도 있고요. 찌르다란 뜻도 있지만 너희가 벽에다 뭐 붙여요? stick, 커 붙이잖아요. 스티커 들러붙는 이런 뜻이죠. stick이란 단어 들러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tick 고수해버리는 거죠. 뭘요? with your current holding. 네가 지금 쥐고 있는 걸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괜히 이거 들고 있다가 괜히 깝치고 더 얻으려고 더 개인을 위해서 깝치다가 얘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쥐고만 있는 거라고요. 뭔가 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것을 유지한다, 고수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잠깐만. 문법적으로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 나오죠. Such a tendency. Such a tendency. 잠깐만. 이건 우리 이렇게 외웁시다. 이건 암기합시다. 어떤 거? Such. 뭐 나와야 돼요? Such. 어혁명. 무조건 such, 어혁명이라고 했잖아. such 한 다음에 어나 on 다음에 형용사, 명사죠.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도 뭐뭐한 명사예요. 생각해봐. 그렇게도 뭐뭐한 명사예요. 그럼 잠깐만. 이 명사는 앞에 나왔던 애죠. 그렇게도. 이해됩니까? 앞에서 뭔가 언급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such a tendency라는 표현을 보면서 이 앞에 문장을 통째로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향성. 어떤 경향성? 잃어버리면 아파 이거요. 잃어버리면 많이 아파 이거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한 경향성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뒤에 갈게요. If you are, 동사입니다. If you are reluctant to give up what you have because you do not want to suffer losses, then you will turn down trades you might have otherwise made. 이 쭉 묶어서 요만큼이 동사가 되는 거예요. 됐죠? 동사 되게 많죠? 동사가 5개씩이나 나왔어요. 접사 몇 개? 4개가 필요하죠.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if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고요. if부터 어디까지요? 쭉쭉쭉 따라가서 여기까지요. 컴마까지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이 사이에 동사가 2개씩이나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what이란 형태가 이렇게 나오죠.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었습니다. what부터 어디까지? what you have 까지 묶어주시고 because란 단어가 한 번 더 나와 있네요. 됐습니까? 뒤쪽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겠네요. 동사니까 그 어딘가에 숨어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어디 있어요? 여기 trades 명사입니다. you 명사고요. might have otherwise made. made 뒤에 목적어 명사 빠져 있죠. 명사 동사니까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여기 요 사이에 접속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럼 동사의 개수랑 접사의 개수는 다 맞춰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해석해 볼게. 만약에 당신이 싫어, 좀 망설여져, 꺼려져, reluctant, 당신 좀 꺼려집니다. 뭐가? To give up what you have.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망설여진다면 잠깐만, give up이란 단어가 뭐랑 동의어요? give up, 포기하는 거죠. lose랑 동의어죠.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왜? Because you do not want to suffer losses. 그 상실로 인해서 아프고 싶지 않거든. 왜 아프단 표현 나와요? 분명히 미저러블 해진다고 말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give up, 잃어버리면, lose 하면 당신은 아플 거거든.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냥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면, 이러면 뒤에 then 그러면 잠깐만, 이게 지금 여기가 빈칸이었었잖아요. 원래 너희 문제에서 이게 빈칸이었어요? 여기서 이거죠. avoid loss. 야, 잘 생각해봐. 여기서 말하는 avoid loss라는 부분과 reluctant to give up 이 같은 말인 거 아시겠어요? 상실을 피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과 포기하는 걸 꺼린다 똑같은 말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stick with your current holding 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turn down trade, 교환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매매라는 걸 하지 않아요. 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했다가 내가 잃으면 어떡해요? 그건 하면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가봅시다. then 그러면 you will turn down trade. 그런 거래는 싫어요. 그런 거래는 turn down, 거절해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 이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여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 여기 otherwise란 단어에다가 별표를 하나만 쳐주세요. otherwise라는 표현은요, 가정법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직설법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해석할 때만 잘 하시면 돼요. 해석할 때만 그렇지 않으면, 혹은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문법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둘 다 되기 때문에, 가정법도 직설법도 다 되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해석만 잘하세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왜요? 조동사 have pp잖아요. 조동사 have pp는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당신이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만들어냈을 그 무역을, 그 거래를 포기해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컬은 지금 거면 꾹 쥐고 있는 거죠. 교환을 하지 않는데 내 것만 쥐고 있는 거죠.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손을 피는 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다음 갈게요. 이는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더 체크합시다.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조동사 have pp 있잖아요. 조동사 have pp 이 부분은 그냥 시험에 나온다면, 만약에 요 otherwise가 아니라 조동사 have pp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쓸래? 조동사 다음에 have pp 쓸래? 보통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얘기야 옛날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는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거 할게요. 자, in an experiment, 실험에서 말이야. 실험에서 어떤 실험을 하나 해봤대. 실험을 해봤는데 half the students in a class received coffee mugs and the other half got large chocolate bars. 됐습니까? 동사 두 개입니다. 동사 두 개라서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데요. 여기에 and가 이렇게 있는 거죠. 됐죠? half the students in class. 어떤 반에 한 절반 정도? 한 50% 정도는 received coffee mugs. 커피 먹스를 받았어요. 커피 머그를 받았어요. 오케이? 근데 the other half, 나머지 반 토막은 got large chocolate bars. 초콜릿을 받았대요. 오케이? 한쪽은 커피, 한쪽은 초콜릿. 이렇게 받은 거죠. The mugs and the chocolate cost about the same. cost가 동사입니다. And in pre-test, students were as likely to choose one as the other.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동사가 두 개입니다. 접속사는요, 여기 and가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일단 가격은 비슷해요. 이 가격이 비슷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비슷하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얘기를 왜 하죠? 위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위에서 trade라는 단어가 나왔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커피가 10,000원이에요. 초콜릿은 2,000원이에요. 바꿀래? 당연하지. 이런 거죠. 아니, 내가 2,000원 주고 10,000원짜리를 갖고 있어. 무조건 바꿔야죠. 내가 10,000원짜리 들고 있어. 미쳤니? 왜 바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커피 머그와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이 트레이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요인만 있을 뿐, 그 물체 자체가 트레이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 이 뜻을 말하고 싶어서 가격은 대략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봐봐. 가격은 뭐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in pre-test, 사전 실험을 했을 때, 사전 실험에서는 말이야, students were as likely to choose one as the other. 그러니까 하나만큼이나 또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as 동등 비경고 아시겠어요? 오케이? 하나만큼이나 또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왜 likely가 들어가는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as 지우시라고요. 이 as를 지금 뭐가 돼? be likely to가 되잖아요. 오케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십상이다. 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as는 부사인 거예요. 지워버려도 괜찮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갈게요. 뒤에 보니까 yet, 그러나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yet은 뭐다?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는 yet은 however의 의미가 된다 그랬죠. 그러나 접속사 아닙니다. 그냥 부사예요. 그러나
when offered the opportunity to switch from a mug to a chocolate bar or vice versa. Only one in 10 switch it. 이렇게 동사인 거죠. 뭐야, 지금 동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면 접속사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거든요. 젠장. 근데 지금 뭐 나왔어? when 이런 접속사가 나왔네요. 그럼 when부터 어디까지? vice versa까지 가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고 나면 여기선 주어 동사가 없잖아. 주어 동사가 없는데 과거 분사로 시작한다고요.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봐봐. offer, 제공받은 겁니다. offered, 과거 분사니까 제공받았습니다. 어떤 것을요? the opportunity, 기회를 제공받았죠. 어떤 기회야? To switch from a mug to a chocolate bar or vice vers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vice versa, 뭐냐면 반대도 마찬가지 이런 뜻이야. 반대도 마찬가지. 오케이? 이게 뭐냐면 머그로부터 초콜릿 바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도 마찬가지니까 초콜릿 바에서 머그로 바꾸는 거죠. 오케이? 어차피 가격도 똑같고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왔다 갔다 바꾸는 것, 이런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only 1 in 10, 1 in 10,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분의 1이요. 10분의 1만이 교환을 하였습니다. 10분의 1이 교환을 했다라는 것은 트레이드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10분의 1만 했다, 거래를 거부했다. 똑같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 세 덩어리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주장이 있거나 이렇진 않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까진 거예요. 됐습니까? 자, 밑에 부분에다가 필기를 좀 할게요.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합시다. 분사 구문이요. 분사 구문과 관련해서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딱 이렇게만 이야기합시다. 분사 구문의 생김새는요, 그냥 이렇게 생겨 먹은 거죠. 관계를 따질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 원칙이 있었죠. 어떤 원칙?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사는 시제를 가지고 있건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건 그 왼쪽에 뭐가 나온다? 행위자가 반드시 나온다. 근데 얘는 행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죠? 생략했어요. 왜 생략했죠? 똑같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누구랑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이야. 자,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줄게요. 분사 구문이 나왔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문법적인 부분에서,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현재 분사를 쓸 거냐, 과거 분사를 쓸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명사를 데리고 오세요. 뒤에 있는 주어를 데리고 와서 관계를 따지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합시다. 얘 데리고 오세요. 얘 주어 누구요? only one in 10이죠. 이거 주어요. 학생들. 10명의 학생 중에 1명. 얘네를 데리고 오세요. 그 학생들을 데리고 와야겠죠. 그 학생들은 기회를 제공하는 주체예요, 기회 제공받는 대상이에요. 대상밖에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풀면 돼요. 문법 문제는. 됐습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문법을 봤으니까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 전체가 얘를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을 해줄게요. 방금 내가 말했지만 이 앞에 행위자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럼 얘가 일로 올 수 있죠.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얘에 대한 수식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식 이렇게 하면 되죠. 기회를 제공받은 10명 중에 1명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회를 제공받은 10명 중에 1명은 교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분사 구문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결국에는 분사 구문에서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요거 한 가지. 두 번째, 해석 어떻게 할 건데, 의미 파악 어떻게 할 건데, 요 정도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큰 덩어리 하나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울게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바로 저 위에 나왔던 비교요. 이 비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복잡하게 가진 않고. 기본적으로 비교는 여기까지만.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교는 비교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하는 대상은 같은 것이어야 돼요. 동일한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비교한 주체와 대상인데, 잠깐만, 비교한 주체가 명사겠죠, 주어니까. 비교한 대상도 명사겠죠, 주어일 테니까.
그러면 그 비교한 주체의 특징과 비교한 대상의 특징이죠. 명사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형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비교하는 주체가 어떤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한다고요. 비교하는 대상도 어떤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한다고요. 동사라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동사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동사의 정도 차이가 나와야 되죠. 뭐에 대한 얘기예요? 동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또는 부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as랑 as 사이에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이 부분을 굳이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중학교 때 비교라는 것을 배우면서 he is as tall as me 막 이런 것만 배운다고요. 무조건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교급만 배운다고요. 바보같이. 그거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 줄거리 자체가 비교는 형용사 부사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패턴 자체가. 그러니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 이렇게 내면 어떻게 풀면 돼? 너 누구 수식하니? 이렇게 풀면 된다니까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된다고요.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내가 방금 일부러 이렇게 말했어요. He is as tall as me.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더 맞는 문장은 뭐예요? He is as tall as I가 맞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합시다. 그놈은 참 키가 큽니다. 좋겠다. 나도 키가 큽니다. 희망사항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됐죠? 이렇게 두 문장 있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 동사 있습니다. 얘 동사 있습니다. 동사 두 개죠. 두 개 연결하고 싶습니다.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데 곰곰이 보니까 A라는 문장에서의 be tall이라는 부분과 B라는 문장에서의 be tall이라는 부분이 똑같죠. 영어는 뭐 싫어요? 했던 말 또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얘를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남아있는 녀석을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맞습니까? 잘 생각해봐. 주어동사라서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고 사라진 녀석을 합쳐서 남아있는 걸 뒤에 씁니다. 지금 이게 뭐랑 똑같아요? 이 논리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관계사랑 똑같아요. 맞아요? 관계사랑 똑같잖아요. 기본 구조 자체가. 똑같아서 생략된 녀석이 명사면 관계대명사 되죠. 똑같아서 생략된 녀석이 부사면 관계부사 되는 거잖아. 기본 논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을 완성해 보면 이렇게 되죠. He is as tall as I가 왜 맞는지 알겠죠, 이젠. 접속사니까. 당연히 I가 맞는 거예요. 그럼 me는 왜 씁니까? 그건 구어체예요. 원래 문법상 I가 맞아요. 근데 구어체에서 허용할 뿐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as가 뭐라고? 관계 대명사랑 똑같다고 생각해봐. 이 as는 뭐가 돼? 자연스럽게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사실은 뭐 이런 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사관계대명사라 불러요. 이름 자체가 유사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랑 비슷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어쨌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접속사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게 접속사구나. 어쩌라고요? 이렇게 접근해야죠. 어쩌라고? 그럼 그게 접속사인지 아닌지를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딴 문제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너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 뭐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옵니까? 이거랑 관련해서 아니 그게 당신이 이게 접속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가 출제가 됩니까? 이게 궁금해야죠. 너희의 최대의 관심사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문제가 뭔데?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접근해야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뭘 쓰게 돼요? 이걸 생각하면 되죠. 원래 문정이 뭐였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근데 왜 보통 M은 안 씁니까? 앞에 있잖아요. 뭘 또 쓰니? 굳이 쓸 필요 없잖아.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생략하는 거죠. 영어는 했던 말 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She runs as fast as I. M 써야 돼요? do 써야 돼요? 여기는 M이에요? do예요? 당연히 do를 쓰겠죠. 왠지 아시겠어요?
He runs fast. I run fast. run이란 단어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보기 자체가 비동사니 조동사니라고 나오면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 누구 대신 쓰는 건데? 너 비동사 대신 쓰는 거야? 일반 동사 대신 쓰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잖아요. 일반 동사. 여기잖아요. 비동사. 이렇게 문제 풀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as가 접속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런 거. 오케이? 그러니까 대동사냐? 조동사를 쓸 거냐? 비동사를 쓸 거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더. 이 as랑 똑같은 녀석이 하나 더 있죠. 누구요? 바로 than이요. 얘도 똑같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원급 다음에 as 쓸 거냐? 비호급 다음에 than 쓸 거냐? 그것만 다르면 똑같아요. 전부 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사람 나보다 커요. He is taller than I. M 이라고 쓰면 되겠죠. M은 보통 생략을 하고요.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비교는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비교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요. 중학교 때 비교를 배웠는데 그때 배웠던 거랑 고등학교 때 쓰는 거랑은 사실은 간극이 너무 커요.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는 거의 써먹을 일이 없어요. 중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배웠던 그것들이 사실은 써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기껏해서 뭐 도표 문제에서 조금 이런 거? 이런 거 정도. 별로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잡아주셔야 된다. 오케이? 요거. 사실은 오늘 이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얘예요.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비교는 형용사 또는 부사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요걸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우리 다음으로 갈게요. Despite the destruction caused by volcanic eruptions, volcanic materials eventually break down to form extremely fertile soils. 됐습니까? 지금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접속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 이거는 동사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몇 번 알려줬습니다. 동사 원형에 ed 나옵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첫 번째, 과거형 동사일 수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형용사, 즉 다시 말해서 과거 분사가 될 수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 분사가 뭐예요? 과거 분사가 수동이죠. 수동이 뭐예요? 목적어를 앞으로 당긴 거예요. 오케이? 목적어를 앞에다 쓰는 걸 수동이라 부른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진짜로 과거 분사 형용사라면 뒤쪽에 명사가 남아 있겠어요? 안 남아 있겠어요? 남아 있지 않겠죠. 말 됩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뭐예요? 목적어 남아 있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Caused by volcanic eruptions 이렇게 나왔잖아요. 동사예요? 아니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로 묶어서 수식하는 거죠. 됐죠? 어디에 밑줄일까요? despite란 단어에 밑줄을 쳐주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despite는 뭐다? 전치사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이거겠죠. 야, 너 여기다가 despite라는 단어를 쓸 거니 아니면 도우라는 단어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despite는 전치사고요. 도우는 접속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주어 동사 있니 없니 이거를 찾는 겁니다. 되셨죠? 또 한 가지. 이 despite라는 단어가 뭘 나타내요? 양보를 나타내죠? 얘는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보가 뭐예요? despite 양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기본 논리 구조는 여기랑 서로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질문 하나 해봅시다. 여기서 despite the destruction이라는 표현 나왔잖아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파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 파괴. volcanic eruption 이라는 것에 의해 야기되어진 파괴에도 불구하고 volcanic material, 그 화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break down, 막 분해되어서 to form extremely fertile soils,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어디에 밑줄일까요? 비옥한 토양에 밑줄치면 되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비옥한 땅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서로 반대죠. 필자가 더 하고 싶은 말은 화산 뻥 터져서 우와 큰일 났다 파괴됐어 에요? 아니면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됐습니까? 좋은 이야기 한다고요. 화산이 터져서 좋은 것도 있다고요. 여기가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뒤에 갈게요.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틀어서 cultivation of volcanic soils has fostered and sustained civilization. 여기는 그냥 has fostered and sustained 그냥 묶어서 동사로 볼게요. 어차피 and로 연결돼 있으니까 볼게요. 역사를 통틀어 volcanic soils 화산에 의한 토양에서의 cultivation 경작은요. 화산 토양에서의 경작은 has fostered 더 촉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지하였습니다. 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 덕분에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구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인구는 어떻게 하면 많아져요? 식량 생산량이 높아지면 인구가 많아져요. 오케이? 먹을 게 많으면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오케이? Particularly beneficial to agriculture is volcanic ash. 얘가 동사입니다. 다음에 which increases soil fertility by adding nutrients and acting as mulch. 동사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라서 접속사가 지금 여기에 which라고 나와 있죠. which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로 묶었는데 여기에서는 컴마를 찍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 찍는 거 우리 계속적용법이라고 하죠. 추가적인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근데 좀 이상해요. 문장이. 이 문장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우리 원칙을 세웠죠.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의 왼쪽에 누가 나옵니까? 주어가 나오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 명사죠. 그러니까 동사의 왼쪽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is 동사입니다. 그 왼쪽 보니까 to agriculture입니다. 이거를 agriculture라는 명사가 나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 잘 생각해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잘 봐봐. 전치사 때문에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명사 앞에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 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반대로 말하잖아. 세상에는 모든 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면 얘는 전치사 구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명사 구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전치사 구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전치사가 주인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to agriculture 가로 묶어볼게요. 없애고 그 앞에 보니까 particularly beneficial 이렇게 나왔잖아요. beneficial 형용사예요. 그 왼쪽에 주어가 있다 없다? 없다. 젠장. 동사의 왼쪽에 주어가 없다. 앞에 없어요. 어디 있겠어요? 뒤에 있겠죠. 그럼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죠. 왜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런 것을 바로 도치라고 불러주는 거죠. 이런 게 도치죠. 그럼 도치를 왜 했습니까? 그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할 건데 도치를 왜 했습니까?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beneficial 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도치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봅시다. volcanic ash. 특히나 얘네들은 which increase soil fertility. 토양의 비옥함이라고 하는 것을 향상시킵니다. by 뭐함으로써 adding nutrient and acting as mulch. 여기서 as는 그냥 전치사입니다. 뭐뭐로써예요? 멀치로써.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뿌리 덮개로써 작동을 하고 작동을 함으로써 그리고 영양분을 더함으로써 토양의 비옥함이라고 하는 것을 증가시키는 것. 그것이 특히나 도움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아, 땅에 뭐 이렇게 아까도 말했잖아. 먹을 게 많아지면 인구가 많아지는 것처럼 땅에 먹을 게 많으면 식물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겠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뒤에 갈게요. Volcanic substances can also be used as construction material, abrasive cleaning agent, and raw materials for industry. 됐죠? 그 화산 물질들 있잖아요. 아까 material 썼는데 여기서 substance 똑같은 말입니다. 화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can also be used. 잠깐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 있죠. 어디요? also요. 이 단어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also라는 표현을 언제 써요? 했던 말 또 할 때 써요. 했던 말 또 할 때. 오케이? 앞에서 말했잖아요. 와, 이거 비옥해져. 농사 겁나 잘 된다? 풍년 들어. 이거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건축.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건축에도 쓰여. 또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글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또한이 뒤에 들어가 있어야죠. 맞습니까? 오케이? 연결어가 있는 쪽이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As construction material. 건설에 필요한 그럼 자재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Abrasive cleaning agent. agent가 어떤 효소나 그 중간에 매개물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abrasive는 뭐예요? 마모,
마모제, 그러니까 마모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모제로서. 그리고 raw material for industry, 산업의 근본 물질, 기간 물질, 오케이? 원재료로서도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좋다고. 뭐라고? 플러스라고. 됐죠? 뒤에 갑시다. In addition, 잠깐만. 연결어가 또 in addition이라고 나왔어요. in addition.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좋은 얘기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the geothermal heat to be young volcanic system result in, 이거 동사입니다. result in the concentrated deposit of valuable metals. geothermal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어에서 geo가 들어가면 geo 이게 들어가면 전부 다 땅과 관련되는 겁니다. 땅. 땅에다가 그래프를 그렸죠. geography, 지리학. 땅에 대한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지질학.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지오는 땅과 관련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어쨌거나 지오서멀, 그 너희들 보는 보온통 있잖아. 이렇게 텀블러 같은 거. 텀블러 중에서 서머스 있죠. 서머스. 나 후진 거 쓰는구나. 서머스라고 하는 좋은 텀블러 있어요. 열 유지가 잘 돼요. 보온이 잘 돼요. 온도 유지가 잘 된다고요. 그래서 땅에 관련된 열, 지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열 이렇게 하는 거죠. 지오서멀 히트라고 같이 썼죠. 지열이라고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 볼케닉 시스템, 이제 활동한 지 얼마 안 된 그 화산 시스템의 지열은요. result in, 잠깐만. result 뒤에 전치사 2개 나온다고 그랬죠. result in 하면 뒤에 뭐가 나와? 결과 나오고요. result from 이라고 하면 뒤에 뭐가 나와? 원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전치사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from이니까 뭐뭐로부터 result가 나와서 이 원인이겠네. result in이야 뒤에 있겠네. 결과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result in 어떤 결과를 냅니까? The concentrated deposit 축적돼 있다는 거죠. 다 모여 있다라는 거죠. 뭐가 모여 있어요? valuable material 굉장히 값어치 있는 귀한 메탈 금속들의 deposit 축적 집중되어 있는 축척이라고 하는 결과를 냅니다. 좋다고 나쁘다고 무조건 좋은 거죠. valuable이잖아. 무조건 좋은 거죠. 됐습니까? 뒤에 갈게요. These convenient deposits of copper, tin, gold, and silver are mined throughout the world. 이러한 convenient deposit, 아주 편리한 퇴적물이요. 아주 편리한 퇴적층이요. 왜? 지들이 알아서 모여 있어. 여기저기 땅굴 팔 필요가 없어. 다 모여있어. 지열에 의해서 다 모여있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잠깐만. 근데 잠깐 여기서 these convenient deposit를 해서 these라는 표현 나왔죠. 대명사 나왔습니다. 뭐 찾아야 돼요? 선행사 찾으셔야 돼요. 선행사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deposit이란 표현이 이렇게 나왔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애들 굴이라든지 양철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은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편리한 퇴적층은요 are mined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채굴되어집니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뭐 필자의 주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오케이? 이거 원래 너희가 학교에서 받았던 프린트물에는 그 흐름무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흐름무관 나와 있는데 사실 너무 쉬웠어요. 문제가. 프린트 미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 좋은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 그 일치 분리시 문제를 일치 분리시한다. 흐름 무관 문제를 풀 때도 플러스 뭐야 얘 왜 마이너스야? 다시 플러스네? 마이너스 탈락.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요. 맞다. 하나 더 해야 된다. 그 얘기 하기로 했죠. 잠깐만 밑에 한 가지만. 이게 워낙에 이거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더래서 들은 친구들이 더 많을 건데 그래서 간략하게 필기만 할게요. 필기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위쪽에서 내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준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었죠. 도치 이야기한다 그랬죠. 도치. 오케이? 이거는 항목만 잘 적어 놓으세요. 항목만 잘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먼저 아셔야 돼요. 도치가 뭐예요? 도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도치를 영어로 inversion이라고 해요. inversion이라고 해요. 뒤집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집기. 오케이? 뒤집기. 됐죠? 그러니까 뒤집어 버리는 거죠. 됐죠?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 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 도치라고 합니다. 오케이? 도치를 왜 합니까? 도치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라고 하냐면 도치는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오케이? 항목을 기억하세요. 이거 항목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는 암기하는 게 좋아요.
왜 다른 문법들은 내가 이건 외워 이러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건 이해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논리만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거, 이런 논리를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도치는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얘는 왜냐하면 한국어에 이런 게 없어요. 한국어에는 이런 도치라고 하는 비슷한 문법이 없어요.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일 수 있겠지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어순이 중요한 언어가 아니에요. 한국어는 그 어휘가 중요해요. 어휘 중심적인 언어예요. 한국어는. 근데 영어는 철저하게 구조 중심 언어예요. 그러니 주어 동사라고 하는 이 구조를 흐트러 버리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도치는 이 항목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한국어 문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어 문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암기를 따로 하시는 게 더 편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까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는 사실은 한국어로 충분히 적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명사 수식, 형용사, 동사 수식, 부사 이거잖아요. 약간씩 용어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논리는 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만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없어요, 연결할 게. 그러니까 암기하시는 게 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케이? 가봅시다. 도치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첫 번째, 강조를 위해서 도치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구문상 도치가 있습니다.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구문상 도치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요. 강조를 위한 도치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됐죠? 칸이 좀 안 예쁘게 됐다. 자, 얘가 세 가지, 얘가 세 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쉬운 거 먼저 할게요. 쉬운 거 먼저. 구문상 도치가 더 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구문상 도치가 더 쉽습니까? 구문상 도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렇게 쓰기로 약속했다는 뜻이죠. 그런 구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암기니까 이게 더 쉬워요. 첫 번째, 유도부사죠. 유도부사라고 하는 것이 도치예요. 유도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There is, there are 이거 있잖아요. 야, 너 is 쓸 거야? 안 쓸 거야? 누구 보고 결정해요? 원래 동사의 수는 누구로 결정해요? 주어로 결정해야 되죠. 근데 there를 보고 결정하지 않잖아요. 누구 보고 결정해요?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를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애가 뭐란 뜻이에요? 이 뒤에 있는 애가 주어란 뜻이죠. 이게 도치지 뭐예요?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도치. 됐습니까? 이게 뭐 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대어리지 대어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정법에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if를 생략하면 도치되죠.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도치가 돼요. 말로만 설명할게요. 만약에 뭐뭐가 없다면 without, but for. 그리고 뭐 있죠? if it were not for. if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were it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if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되죠. 오케이? 도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들 멍한 표정인데 나중에 다시 나오면 또 알려줄게요. 일단 오늘은 다 외우는 것보다 일단 이 항목들 어떤 카테고리가 있느냐 이런 것 정도까지만 기억을 합시다. 됐죠? 자, 가정법에서 if 생략, if를 생략했을 때 도치가 된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나마 시험에 종종 나와요. 어떤 거? 동의 표현이죠. 동의 표현인데요. 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에 대한 동의 표현이 있고요. 부정에 대한 동의 표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긍정에 대한 동의 표현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so 한 다음에 동사 주어 so am I, so do I 이거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부정에 대한 동의 표현은요. neither 이런 형태를 쓰시고요. neither 동사 주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써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됐죠? 그런데 이 중에서 시험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녀석이 뭐냐? 바로 얘예요. 근데 잠깐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강조를 위한 도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문상 도치라는 것은 그냥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 그냥 쓰면 되는 건데 구문상 도치라는 것은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그게 구문상 도치가 뭡니까? 이 질문이 먼저 나와야 돼요. 구문상 도치가 뭐냐면 이런 거죠. 미안해요. 강조 도치죠. 강조를 위한 도치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 질문은 이렇게 답을 해줄게요.
맨날 하는 얘기 있죠. 문법 설명할 때마다 맨날 하는 거. 동사가 있고요.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온다? 주어가 나오죠. 맞습니까? 이게 기본 구조예요. 영어는 이 구조를 깨지 않아요. 기본 구조잖아요. 그런데 주어랑 동사를 쓰고 뭐 더 있겠죠. 뭐 추가적으로 뭐 수식하는 말도 있겠고 뭐 더 있겠지 뭐. 그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어 동사 나오고 뭐 삐리리 뭐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얘를 좀 세게 말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세게 말하고 싶다고요. 강조하고 싶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니네 배웠어요, 중학교 때. 이거죠.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it is that 사이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쉬워요. 오케이? 이보다 쉬운 방법은 없죠. 그런데 잠깐만. it is that 이라고 하는 강조 구문을 쓰니까 이 that은 접속사죠. 접속사니까 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할 이유가 없어요. 접속사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 뒤에는 그냥 주어 동사를 쓰시는 거예요. 정상 어순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결국 말이야. 잘 생각해봐. 이 녀석의 생김새, it is that 강조 구문의 생김새는 굳이 따져보자면 주어 동사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으로 던진 거죠. 맞아요? 앞으로 뺀 거잖아, 앞으로. 근데 앞으로 뺐는데 주어 동사 접속사가 받아준 거죠. 맞아요? 뭔가가 빠져나왔는데 주어 동사 접속사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는 이 구조에서 내가 얘를 강조하고 싶었다? 그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툭 던졌어요. 근데 이번에 아무도 안 받아줘요. 받아줄 애가 없어요. 그럼 문장의 구조가 흐트러졌죠. 아까는 안 흐트러지잖아. 주어 동사 또 나왔으니까. 새로운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흐트러졌잖아. 이상해. 이 표현을 해주자고요.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뺐더니 이상해, 구조가. 아, 그럼 얘는 이거 강조된 거야. 내가 강조하느라 앞에 쓴 거야 라는 표현을 해줘야죠. 그 표현이 도치예요. 이해됩니까? 강조를 위한 도치라는 것은 결국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빼고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꾼다. 이게 도치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녀석이 누굽니까? 그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바로 부사인 거예요. 부사요. 부사가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 도치를 시켜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조금만 더 고민. 부사가 앞으로 나온다고? 오케이, 좋아요. 근데 부사가 앞으로 나오는데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부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사가 뭐죠? 그럼 본디, 부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구조에 영향을 줘요? 아니요. 문장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의미만 바뀌어요.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어 단어들 중에서 의미적인 변화만 주는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not이에요. 맞아요? He is a boy, he is not a boy 했을 때 문장 구조가 흐트러집니까? 전혀요. 근데 의미는 바뀌죠. 부정어가 대표적인 부사예요. 그래서 바로 부정어예요. 부정어라는 것이 문장 서두에 나오면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빼면 도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부정어가 나오니까 부정어랑 비스무리한 녀석도 나와야 되죠. 준부정어. 준부정어가 뭐예요? 부정어인 듯 부정어가 아닌 듯 부정어인 애들이죠. 오케이? 어떤 애들이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런 애가 뭐 있죠? seldom이요. 또 뭐 있어요? hardly요. rarely요. 또 누구요? little이요. 이 정도까지. 몇 가지 더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됐죠? 이런 애들이 강조를 위하여 문장 서두에 나오면 도치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오늘은 일단 항목만 여기까지. 다음 두 번째. 사실 얘는 별표를 3개 쳐줘야 돼요.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얘가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도 여전히 빨간색으로 쓸게요. 얘도 시험에 나오는 빈도는 높으니까. 어떤 거냐면 바로 형용사 보어요. 형용사 보어라고 하는 녀석도 있어요. 형용사 보어. 아까 말했지만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도 들어가고 명사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명사 말고 형용사 보어가 문장 서두에 나오면 도치가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아까 우리 도치라고 썼던 그 부분 있잖아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세요. 앞에 튀어나온 단어가 누구예요? beneficial 이라고 하는 형용사였죠. 그게 바로 형용사 보호였던 거예요. 오케이? 원래 문장은 is beneficial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benefit. 야, 이게 좋은 거야. 특히나 좋다니까 라고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beneficial을 앞으로 뺐고 그 위치를 바꿔준 거예요. 그게 도치가 된 거죠. 됐습니까? 이거 형용사 보호. 맨 마지막은요. 이 명사인데요. 색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없다고 치셔도 돼요. 오케이? 없다고 치셔도 되는데 문법책이 나오긴 하니까 그냥 적은 건데 너희가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됐죠?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실제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은 나중에 도치가 한 번 더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예문까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오늘은 항목만. 큰 덩어리는 강조. 그리고 구문상. 강조는 3가지. 구문상 3가지. 이렇게 카테고리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질문이요. 도치에 관련해서. 질문해야죠. 어떤 질문이 있어야 돼? 이런 질문 해야 되니까요. 시험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오는데요? 그 도치랑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됩니까? 여기까지는 질문해야죠. 어떻게 나오냐면 2가지가 나와요. 도치랑 관련해서는 문제가 2가지입니다. 어떻게 2가지냐면 첫 번째 어순 문제예요. 어순. 당연하죠. 에이, 너무 당연하잖아. 이거는 도치라는 것 자체가 어순에 관련된 문제니까 당연히 어순을 물어봐요. 그럼 2번째 도치랑 관련해서 2번째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수일치가 나와요. 수일치. 이것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동사가 있다면 동사의 왼쪽에 나오는 명사를 가지고 수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명사가 앞에 없어요. 뒤에 있잖아. 이해됩니까? 이래서 앞에가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를 가지고 수일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져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한 가지만 보여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형용사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우린 정답을 뭘 쓸 것 같아요? 단수형 동사를 쓸 것 같아요? 복수형 동사를 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흔하게 복수형 동사를 쓴다고요.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오케이? 이렇게 실수를 한다고요. 근데 이거 정답 뭐예요? 단수형 동사 써야 되죠. 왜? 형용사 도치돼 있죠. 도치가 돼 있으니까 누가 주어요? 얘가 주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단수형 동사 써야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문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드리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니까 저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것이냐면 도치랑 관련해서는 오늘은 일단 카테고리를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건 너희가 나한테 수업을 듣건 어디에서 수업을 듣건 문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문법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표정이나 학생들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진지해요. 굉장히 막 위대하고 막 엄청난 말들을 듣는 막 그런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을 듣는다고요. 그 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 멈춰버린다고요. 그거 어떻게 써먹을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이 밖에 날씨 더럽게 좋더만.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점수 받아 대학 가자예요, 그냥. 그럼 목적을 뚜렷하게 하세요. 앉아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힘든데, 밖에다가 놀고 싶은데, 지겨운데, 어려운데, 앉아서 뭐 하고 있잖아요. 딱 한 가지라니까요.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세요.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얻는 건 그 다음 너희들 몫이고요. 그건 거기까지는 내가 할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예요. 좋은 점수를 받아라. 그러려면 목적을 뚜렷하게 하세요. 그냥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자꾸만 반기를 들어야죠. 근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거 왜요? 질문해야 돼요.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1년 가까이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여름방학부터 만난 사람들은. 그냥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권위적이거나 못돼 쳐먹었거나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말해줘서 듣고 고개를 끄덕이잖아? 그거 너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인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물어봐서 대답 듣는 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그건 뭔데?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물어보면 옆 사람에게 방해가 돼서 지랄, 웃기지 마세요. 옆에 애도 몰라요. 이 새끼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질문하시고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물어보셔야 돼요. 수업 끊어도 돼요. 막 근데 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그냥 끊어도 돼요. 손 들고 얘기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질문.